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시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요, 오후장 들어서 큰 변동 없이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시장이 좀 재미없게 느껴지셨던 분들, 힘들게 느껴지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48%, 코스닥은 1.71%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업종들로 살펴봐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이 좀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는 역할, 대형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의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며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셔서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두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휴가 끝나고 좀 고민되셨던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슈프리마요. 슈프리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300원에 30%요. 32,300원에 비중 30%.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주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거 좀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다, 그죠? 오래됐어요. 32,300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보시면 32,200원, 32,300원, 그러니까 32,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좀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슈프리마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생체인식 전문이라든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락 추세로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26,800원 부근의 이 저점, 여기는 이탈을 안 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손실이 보자 10% 조금 넘어가시네요. 일단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28,000원을 저점으로 지지를 해주고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한 3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만약에 길게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좀 오래 가지고 오셨고 뭐 26,700원 정도를 이탈 안 하는 선에서는 한번 보유해 보시는 관점으로 가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생체인식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도 이슈가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자동차라든지 이제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체 인식 관련된 뭐 시동을 거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차에서 사람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또 발전될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생님 매수가인 3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좀 길게 한번 보시고 1차적으로 매도하실 부분은 한 3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 오면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한 15% 정도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저 PNEN 솔루션이고요. PNE 솔루션.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매수가가 24,900원이고 10%인데요. 네. 네, 내가 산 뒤부터 계속 빠져서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네. 있는데 허반석 위원님이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매수 타이밍을 조금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네.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식을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아, 조금 더 횟수로는 조금 됐는데 허다 예. 않다 그래가지고 네. 예, 조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화면이 네. 보이실까요? 차트가? 예, 예. 그럼 차트상 제가 파란색 줄을 하나 그어놨고요. 예. 그 선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예. 빨간색 동그라미가 매수해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 자리고요. 예. 그리고 파란색 네모에서는 매도 자리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24,900원대는 네. 적어도 15,000원 언저리에서 샀던 주주들이 예. 시세를 받고 올라가니까 24,500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매도가 나와주는 자리로 인식이 일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실 때는 차트를 한 2, 3년 이상 길게 열어 놓으시고 예. 지금 제가 차트 추세를 긋는 모습들을 한번 연습하셔서 네.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종목을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꼭 한번 체크하고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PNE 솔루션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은 알고 사셨을까요? 아, 그렇죠. 알고 샀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근데요, 네, 선생님 있잖아요. 예.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PNE 솔루션을 제가 좀 잘못 샀거든요. 너무 높이 사져갖고 예. 제가 10%니까 어느 선 좀 떨어지면 제가 그 좀 밑에서 조금 한 10%를 더 사볼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 가격이 얼마 선에서 그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10%를 더 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때인지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네. 21,500원 정도가 61선과 121선 사이거든요. 네, 21,500원 선네요. 예. 21,500원 언저리까지 오면 네네. 그때부터 이제 한 번에 10%를 또 다 사지 마시고 예. 한 2에서 3%씩 분할로 예, 좀 예. 대응을 해보시면 21,5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2만 원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연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간 수급이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굳이 21,500원을 찍지 않더라도 매수가 위로는 조금 올 수 있으니까요. 예.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21,50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보시고 예.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매수가 이제 24,900원 위에서는 줄이라 소리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유튜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참 좋게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은 로보틱스, 그러니까 뭐 기계적인 로봇 관련된 그런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용으로 이제 자동화되는 뭐 그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이제 4,9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택도 없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길게 볼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분봉상에 보면 제 생각에는 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32,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33,000원 정도의 이 저항 구간, 33,500원 이 밴드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 위로는 차익 실현을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 부근, 저는 이게 물량을 다 털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요 물량이 매물대에 좀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치 한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만 잡고 보시는 게 좀 안전하게 매도가 되는 구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승 나온다 하면 분할로 매도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한 33,000원부터는 차익 실현하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지금 얼마 생각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실행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500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이탈한다 하면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오늘 5일선 이탈한 이후에 돌파기 때문에 내일 음봉 정도 한번 살짝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손절가 3,500원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꼭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성입니다. 매수가 12,65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허반석 위원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을 12,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요. 방금 이제 P&A 솔루션 상담을 드렸던 것처럼 긴 차트 흐름 속에서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빨간 색깔 동그라미는 제가 매수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란 색깔 네모는 매도 자리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데요. 이 평행한 선을 가지고서 위로 하나 올려보고요. 그만큼 또 위로 올려보면 어디서 매도 자리인지 어디서 매수 자리인지가 분명하게 좀 나오는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적으로 조금 살펴보셔서 매도를 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빨간색 동그라미는 결국 이 바닥 라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매도 자리는 이 수익 극대화를 하셨을 때는 최상단의 장기 라인 위에서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들도 어떻게 보면 매도 자리가 되실 수 있는데, 현재 지금 12,650원이라는 자리가 적지 않은 가격이에요. 낮지 않은 가격이라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이제 실적이 나왔죠. 20년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집니다.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지만 20년도 전체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올 거예요. 오는데 비중이 너무 높으시고 가격 단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비중을 완연하게 줄여주시면 혹시 시장에 따라서
61선까지도 맞고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를 하거나 추후에 약 11,5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12,650원 위에서는 비중을 줄여주시고 오히려 매수가 아래에서 재매수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끌고 가셔야 조금 더 마음적으로 편안한 그러한 흐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꼭 지켜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아래에서 좀 더 매수를 하면서 단가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온테크입니다. 매수가 4,360원에 비중이 17%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지금 고점 부근인데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네온테크 4,360원이면 지금 뭐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600원대에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단기 추세선 보시면 제가 분봉에도 뭐 그어놨는데 이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봉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만약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크게 안 주고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유지해주는 선에서의 주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4,600원을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해서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늘 손실권이 거의 아니시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1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추세 단기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노려보시는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상향 흐름에 괜찮은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지금 뭐 거래 대금이 막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굉장히 거래량이 말라버리면서 매매하기가 힘든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번 거래량이 강하게 좀 시세를 뽑아줄 때는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박스권 흐름 굉장히 크게 이어오다가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목표치 저는 뭐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인데, 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 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서 한번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만약 양봉으로 5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단기적으로 한 2, 3일 안에 4,600원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온테크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금호석이요. 금호석유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26만 원에 20%요. 26만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허만석 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뭐, 석유화학이 좀 괜찮다 그래서, 예. 화학 종류가. 그래서 금호석유가 좀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거를 샀어요. 근데 어째 좀 수상해서 떨어질 것만 같아가지고. 지금 한번 뭐 전화드려봤어요. 화학 업종이 좋다라고 보시고 네, 금호화학이 많이 안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시총을 일단은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네. 2011년 고가 영역이 26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아, 네네네. 예, 그리고 맞아요. 지금 차트가 혹시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호석유의 이 차트 흐름상 네. 26만 원을 돌파했던 적이 뭐 역사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아,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굳이 26만 원에 사셨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들고요. 아, 네네. 다만 그래도 20년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올라서 전년 대비
네네.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26만 원 위에서 시청자님께서 충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을지, 아니면 단기 급등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자리가 확률이 더 높을지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영업이익 2배 뛴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회자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네. 굳이 모멘텀을 꽂으라면 회사 내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그 한진칼처럼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고 비중도 뭐 적지는 않으세요. 추가적으로 내가 물을 타거나 추가 매수하기에는 2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 부담스러운 비중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 아직은 매수가 위에 계시니까 네네. 비중을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그러지 않고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도 30만 원 언저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주가가 등락에 의해서 괜히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수가가 높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은 비중을 덜고 가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아차요. 기아차 매수가 비중이 궁금합니다. 86,000원요. 20%요. 86,000원에 20%. 예.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기아차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예, 며칠 됐어요. 며칠 요번에 됐는데 못 팔았어요. 급락 나왔을 때 사신 거예요? 예. 그때 팔아가지고 지금 못 오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아, 그때 이제 급락할 때 사셔가지고 예. 어저 그 다음날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그때 못 파시고. 예, 못 팔았어요. 자, 일단 기아차랑 뭐 현대차 이제 그 뭐 아이카 관련해가지고 악재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예. 저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단기로 봤을 때. 예.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또 계속 간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직은 뭐 지금 현재 시장보다도 주가가 더 약한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정확하게 제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대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추세선 하나 그어놨잖아요. 예. 조추세선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선을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를 뭐 한번 툭 건드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84,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예, 84,200원이요. 예.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예. 여기를 이탈 안 한다면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아차 지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를 보시면 지금 기아차보다 훨씬 더 주가 흐름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면 기아차도 당연히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 저항 자리에 이렇게 딱 놓여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해준다면 현대차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아차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5일 이평선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비중 한 10%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한 10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략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예. 좀 아까 걱정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 갖다 한 10% 정도는 수익권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 10%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CN투스 성진. CN투스 성진 맞나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5,000 얼마 한 6,000원 정도 사이에서 샀는데. 26,00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10% 정도. 비중 10%. 알겠습니다. 자, CN투스 성진. 근데 이게 종목이 좀 생소해서 보니까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허반석 위원님이 그래.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니 수익도 좋고 이래서 샀는데 돈도 많이 버리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잘 아셔서 매수하셨을까요? 기업이 상장은 얼마 안 됐는데 그 코로나 관련 마스크하고 예. 그리고 올해 또 상당한 수익을 흑자를 봐가지고 뭐 그래서 샀는데 계속 내려요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예. 6개월 정도는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는 게 통계적으로 신규 상장 기업의 60%가 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잘 가는 기업들도 잘 가지만 뭐 따상이다, 따따상이다 해서 더 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총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을 총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보면 상장 기업의 60% 이상이 6개월 정도는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이더라가 이제 데이터로 분석이 돼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CN투스 성진도 마찬가지로 뭐 전년도 장사를 잘 하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640억 이상 뭐 이제 누계 실적 잠정 공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신규 상장돼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 조성자들의 매수세도 어느 정도 받쳐줘서 지금 적어도 22,500원 언저리에서 기준선을 잡고 등락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이 기업을 뭐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나 뉴스거리가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32,000원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실까요? 예, 여유는 있어요.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비중이 10%시니까요. 너무 급하게 물타지는 마시고요. 예. 지금 상장 이후에 최저가가 21,600원 정도로 찍혀 있어요. 그럼 21,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예. 21,000원까지 21,500원 언저리 오면 나는 추가 매수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22,000원 위에서는 물타지 말아보시고요. 21,000원이나 500원 되면은 10% 예, 지금이 들어가도 되네요. 21,600원이 가장 최저점으로 찍히니까 예. 거기랑 가장 가까워지면 나는 단가를 한번 낮춰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서 예.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한 6개월, 지금으로부터 6개월까지 가져가실 수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매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꾸준히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마스크나 필터류 같은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차례로 지금처럼 증가하겠지만 치료제나 백신의 보급이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2, 3년 앞을 내다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때에도 차분하게 매수하시고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보유해 보시겠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미국에 수출도 한다던데. 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 앞으로 5년 뒤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추가 매수하실 때는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좀 고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그 파라다이스 종목이고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그 17,50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이 25%요. 비중이 25%. 17,500원이면 지금 상당히 고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1월에 사셨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전에 2019년 그 말에 그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서 네. 매수를 했었는데, 그 코로나 오고 나서 좀 급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좀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계속 홀드를 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한 10,000원까지 깨졌을 때 그때 좀 많이 불을 타기를 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참 좋은 가격이었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네, 그렇죠. 네, 일단 회사는 네. 괜찮은 거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코로나19 네. 지나고 나면 당연히 괜찮아지겠죠, 또. 네네. 네,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매 전략은 코로나19가 괜찮아졌을 때 이런 호텔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섹터들은 전부 다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주가를 찾아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말쯤 해서 보면 약 한 2만 원에서 22,000원 가격대였거든요. 네네. 예, 그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들끼리 연결해둔 이런 추세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횡보했던 구간에 이 저항 구간도 굉장히 좀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잘 버텨내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만에 하나 진짜 시장이 막 엄청나게 폭락장이 와서 이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안 올라가고 그냥 밀린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요. 혹시나 그럴 경우는 만 원대, 13,000원대, 12,000원대 이때는 다시 주워 담아 두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두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래 기다리셨는데 손절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 흐름은 지금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조만간 17,000원이나 17,500원 저항대 돌파해 준다면 18,500원, 2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리겠고, 한 18,500원에서 2만 원 부근에서 종목을 다른 걸로 교체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3,149.14포인트, 3,150선이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57% 오늘 상승을 해주는데요. 역시나 3,14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계속 그 안에서의 움직임 크게 변동성 없이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고점 부근이고요.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해주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개인이 3,826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비슷한 양을 매도합니다. 3,52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991억 원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오늘 역시나 대형주 안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흐름이 좋고요.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시면요. 반도체 오늘 강합니다. 삼성전자가 3.31% 강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갭상승하면서 4.76%나 더 올라갑니다. 1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3.02% 상승합니다. 98만 9천 원. 그리고 네이버가 5.18%나 상승을 하죠.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대 강세 나타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삼성 SDI 3.19%, 삼성 바이오로직스 0.13%, 현대차도 0.82% 상승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0.45% 현재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50만 2천 원으로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됩니다. 2.55% 상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982.37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1.87% 상승을 해줍니다. 점점 고점을 아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시작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는데요. 점점 오전장부터 고점 높여가면서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982포인트, 98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1,55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786억 원, 그중에서 기관과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96억 원 매수 우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1% 안팎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0.11% 강세 보여주는 반면 펄어비스 2%, 시젠이 1%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가 0.54%, 알테오젠이 1.40%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권입니다. 0.16% 조정, SK머티리얼즈 2.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연휴가 끝나고 생각보다는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도 대형주들의 강세가 좀 엿보였던 하루였지 않았나 싶어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추세 저항까지 잘 올라왔고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시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제 해외 글로벌 증시는 계속적으로 흐름이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추세대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정도 지금 저항 구간을 3,150포인트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작용을 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오늘 만약에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일은 음봉으로 가볍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가부터 시장이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전고점,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200포인트가 돼요.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N자 상승으로 만약에 그 목표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시장이 최근에 이제 급락 나왔던 구간부터 해서 박스권 지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약 한 3,200, 한 40에서 5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가권을 신고가로 갱신을 하고 간다. 이번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거치고 돌파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의 전체적인 흐름상 3,950포인트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지금 당장 저항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부터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종목들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 흐름으로 신고가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흐름을 잘 보시고요.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 박스권이나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또 한번 저항권까지 가게 되면 또 출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 오늘 매도세, 시장 올라가는데 매도세 잘 나오고 있는데 현금 확보 관점으로 상승 시마다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항상 유지를 해두시는 관점으로 좀 챙겨놓고 그렇게 보시는 게 시장에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좀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반등하면 그래도 수익 실현하는 전략, 이렇게 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허만석 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순매수 1,000억 원대에 잡히고 있는 흐름 속에서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네 아주 기분이 좋게 시작하는 그런 오전장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당일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하면서 강하게 외인들의 수급이 잡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강한 수급만큼이나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일관하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외인과 개인들의 상반된 흐름이 나왔는데요. 외인들의 흐름들이 지금 다행히도 환율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조금 더 강한 외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설 연휴 동안 증시가 쉬었지만 한 주간 동안 미국의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지수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 주고 있고요. 그 흐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G7 회담에서 각국은 아직까지 재정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줬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기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게 분명하고 차분한 시그널을 주면서 진행을 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미래를 앞서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서로 박자를 맞춰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미 증시에서도 그렇고 이 시그널을 고스란히 받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은 당연히 나올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추세 바닥에서 매수 대응을 해간다면 차익 실현 나오는 데에서는 개인들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그리고 매집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추세 바닥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하느냐?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면서 매수하실 종목들 매수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월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공백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회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럽 주요국들의 모습들, 데이터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때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백신 공백기 지금 2월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환율, 외인 수급, 매수 대응하실 때는 차트 추세 바닥에서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2월, 3월도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2월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좋은 시그널들이 우리 시장에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인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5% 상승을 합니다. 1.5% 상승해서 3,14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마지막 고점을 더 높여갔는데요. 1.83% 올라가서 981.97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원 60전 내려서 1,101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이번엔 코오롱이고요. 매수가 23,667원에 비중 40%입니다. 이 종목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코오롱을 매수를 하셨고요. 최근에 매수하셨을지 아니면 적어도 1년여 또는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CJ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녁 방송에서 GS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오롱도 마찬가지로 지주사이기 때문에 현재 코오롱 글로벌을 포함한 영업 정지에 대한 공시가 있기는 하지만요. 코오롱 지주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적어도 1년여 이상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 흐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 싶으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시 재차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비중이 높아서 나는 지겹다라는 생각이 혹 드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한 20%가량 덜어내시고 최근 주도주나 바닥에서 경기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분산하셔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이 종목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도 좋다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3분기에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추정치는 아직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 워낙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보금 자체가 뭐 높게 쌓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6천억 이상 유보액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진득하니 가지고 가겠다. 보유하시고요. 조금 지겨워질라 그런다 하면 매수가 비해서 일부 비중을 줄여내셔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는 종목으로 비중 분산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을 가지고 좀 다르게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상담이고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나노에틱이요. 나노엔텍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3,3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비중 30%. 지금 많이 손실 중이시라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참 손실이 너무 크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애가 타서 죽겠어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반등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7,200원대 이 저점 구간이 앞에 보시면 이제 고점을 돌파했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등을 잡아주고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추세를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려고 하면 여기서 저점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저는 이탈을 안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손절가가 솔직히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려야 되나 좀 하는 생각은 들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는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7,200원, 7,15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손절을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 이 회사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볼란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5,800원에서 6,000원대까지는 다시 조정이 내려왔다가 그때부터 바닥을 잡아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또 다른 이슈들이 붙어가지고 올라간다면 상승 가능하겠지만 일단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진단키트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엮여서 막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는 점진적으로 계속 죽어가는 그런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진단키트처럼 만약에 이제 다른 재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면 7,200원보다 6,000원대, 5,800원대 이렇게까지 밀렸다가 다시 바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일단 손실이 워낙 크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 앞으로 국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추후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 흐름이 나와줘서 한 10,000원 정도 11,0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전화 상담 주시고요. 손절폭 좀 손실폭 줄여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시청자님 손실이 크셔가지고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응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 손실폭 좀 줄이시는 쪽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